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되돌려 받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하지 않았겠죠, 사실. 보정의 핵심은 사기꾼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은데,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제 이런 광고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기 피해금이 얼마냐, 그리고 이 사기 피해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보정들이 나오는데, 이 보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변제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피해를 당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보정들이 나오는지, 실제 보정 사례들 몇 개를 제가 뽑아와 봤는데 그거를 보여드리고, 이 보정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한번 순차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정 권고 예시 첫 번째, 채무자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총 피해 금액을 밝히고 소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민사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이라든지 이런 자료 내라는 거고, 사실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파산 등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의 채권이 되므로 채무자의 청구권은 존속한 채로 채권자들에게는 책임을 면하는 불합리가 발생되므로 대여금 채권으로 재산 목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사기 가해자한테 언젠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당신이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는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개인회생 끝난 다음에 사기꾼한테 그 돈 받으면 당신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용납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보정을 보면 두 번째입니다. 채무자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수사 상황 진행 과정, 재판 결과, 회수 가능성, 이게 또 핵심은 회수 가능성이겠죠. 이제 밝혀라, 관련 자료 제출해라, 이건 거고, 세 번째 보정도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처리 결과 및 피해 회복 진술하고,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형사 판결문 등 관련 자료 제출해라. 그러니까 이 피해 회복이라는 거는 사기꾼한테 그래서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를 물어보겠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이도 마찬가지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어떤 조치를 취했냐, 고소했냐, 그다음에 민사 소장 냈냐, 이런 거 제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왜 노력 안 했는지 설명해봐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기꾼한테 사기 피해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돌려받았거나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이 되니까 재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거겠죠. 보정의 핵심은 사기꾼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사기 피해 당해가지고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으면 진작에 되돌려 받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하지 않았겠죠, 사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께서는 사기꾼한테 그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를 잘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소명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월소득 230만 원이고 1인 가구인 채무자가 총 채무 1억 원이고 사기 피해는 5천만 원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설명을 드려보면, 회수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잡히지가 않겠죠. 1인 가구니까 월 변제금은 133만 원인데 130만 원으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100만 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총 변제금은 100만 원 곱하기 36개월이니까 3,600만 원일 겁니다. 그러면 총 채무는 1억 원인데 3,600만 원만 갚으니까 변제율은 36%로 사건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회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3,600만 원을 총 변제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 재산이 5천만 원으로 잡혀버리니까 내 재산보다 덜 갚는 게 돼요. 그러면 이 변제 기간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고,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리거나
아니면은 변제금을 월 10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야 되겠죠. 변제 기간을 늘리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월 100만 원씩 60개월로 갚는다. 그러면 총 6천만 원이 되니까 재산 5천만 원보다 많이 갚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서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엔 이 사기 피해금이 5천만 원이 회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변제 기간이 3년으로 가느냐 5년으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사기꾼을 상대로 이제 회수 조치를 했는지 이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잘 설명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